10일 성공으로 이끄는 파트너 잠재의식.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 믿음을 지키고 확신하며 성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새겨라.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을 구축할 것이다. 진정한 승자란 인생 경영에 성공한 사람을 말한다. 삶에서 오랫동안 평화, 기쁨, 즐거움을 누린다면 이를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것을 끝없이 경험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평화나 조화, 진실, 안정, 행복 등은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모두 자아의 심연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자질을 키워나가는 것은 잠재의식의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성공을 향한 3단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든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의사 면허증을 따서 벽에 걸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신의학 분야의 최신 동향을 따라가고 학회에 참석하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최신 학술 논문도 읽어야 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환자의 안녕이 최우선이므로 인간의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 가장 최근에 나온 기법을 공부해야 한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걸 모르니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좋아해서 노력을 쏟을 만한 분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잠재의식에 도움을 청하자.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줍니다. 이 기도를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반복해보자.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나 예감을 받거나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경향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응답은 내면의 깨달음의 형태로 분명하고 평화로우며 조용하게 다가올 것이다. 성공을 향한 두 번째 단계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학생은 화학의 세부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화한 후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한다. 열정이 있다면 그 학생은 자신이 택한 분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싶을 것이다. 일에 열렬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이바지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태도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거나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태도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의 동기는 더 의미 있고 고귀하며 이타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일이어서만은 안 된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인류에게 유익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세상을 축복하거나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의 이익에서 세상의 이익으로 흐르는 하나의 회로가 완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일단 회로가 완성되면 그 아이디어가 몇 배의 축복으로 되어 돌아온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회로는 미완의 상태로 남을 것이다. 겉으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만 완성된 삶의 회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럼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인류 전체의 이익은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여기 담긴 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동안은 이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기를 쳐서 번 돈에는 날개가 달려 곧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는 한다. 사기꾼이 돈을 날리지 않고 호의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일과 마찬가지다. 부족과 한계를 행동으로 드러내며 자기의 신체, 가정생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족과 한계가 발현된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만든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만들어낸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안 없이는 성공도 없다. 밤에 잠들지 못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부를 쌓아봤자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런던에서 범죄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직업 범죄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런던 외곽에 있는 화려한 집에 살았고 여름에는 프랑스에 있는 개인 별장에서 휴가를 보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 런던 경찰국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끊임없이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당연히 그 혼란은 끝없는 공포와 뿌리 깊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이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삶에서 온갖 문제를 겪었다. 이후 그가 경찰의 자수에 징역형을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소한 후에는 심리, 영성 상담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노동자이자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았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낸다.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이상에 달려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심리적, 영적 이해도가 뛰어난 사람이다.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 중 다수는 성공을 위해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활용한다. 이들은 앞으로 펼칠 사업이 이미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도가 실현되는 모습을 잠재의식을 통해 보고 느낀 뒤 현실에서 실제로 이뤄낸다. 어떠한 목표를 간절히 원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잠재의식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 가져다 준다. 성공으로 향하는 3단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잠재의식이 지닌 창조력에 내재한 힘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힘은 성공을 향한 모든 단계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이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느낌과 합쳐진 생각은 주관적인 신념이나 믿음이 된다. 모든 욕망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막강한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자신감과 평화를 느끼게 된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워야 한다. 의식의 힘을 적용하는 방법을 깨달을 때 자신을 충만히 드러내며 자신의 재능을 타인에게 내어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에 오른다. 이 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고 성공할 수가 있다. 지속적인 상상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배우를 헐리우드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중서부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의 가족은 근근히 생계만 유지했다. 그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채널도 2개만 겨우 나오는 오래된 흑백 TV를 보는 것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 나갔다. 밭에서 일하거나 소치는 시간 내내 저는 대극장 큰 천막에 제 이름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팬이 저를 보러 몰려든 모습, 기자들이 저와 인터뷰하려고 아우성치는 광경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상상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했지요. 결국 저는 집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영화와 텔레비전 쇼 엑스트라 1을 구했습니다. 얼마 후 첫 배역을 따냈고요. 시사회가 열리던 밤 차를 몰고 극장에 갔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어릴 적 상상 속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대극장 큰 천막에 새겨진 제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극장은 인파와 뉴스 리포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상상이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꿈꾸는 인생을 연기하라. 대형 약국 가맹점 조제실에서 일하는 젊은 약사 메리를 만났다. 내 약을 만들고 있던 그녀에게 지금 하는 일이 좋은지 물었다. 월급과 성과급이 이 정도면 괜찮죠. 사내 이익 배당 제도도 잘 되어 있고요. 운이 좋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약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인가요? 잠시 침묵한 뒤 메리의 표정이 변했다. 아니요. 어릴 때는 늘 제 이름이 걸린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며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랐어요. 저도 단골 손님인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픈 아이의 부모가 한밤중에 제게 전화하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저는 잠옷 위에 옷을 걸친 채 약국으로 내려가 그 부모가 찾는 약을 줬고요. 대형 약국 계산대 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왜 꿈을 쫓지 않나요?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목표를 높게 잡고 여기를 떠나 메리만의 약국을 차리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 직원들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걸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사실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치를 메리에게 알려주고 잠재의식이 지닌 힘에 관해 설명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가득 퍼진다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그 생각을 어떻게든 현실로 이뤄낸다는 사실을 그녀는 금방 이해했다. 그녀는 자기 소유의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약병을 정리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고 이웃이자 친구이기도 한 손님들을 기다렸다.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모습도 시각화했다. 상상의 약국에서 일하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렸다. 연기파 배우처럼 그 역할에 빠져들었다. 실제라고 생각하며 연기하면 정말 실제가 된다. 그녀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스스로를 정말로 약국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고 행동했다. 수년 후 메리는 내게 편지를 보내 그날 나와 대화를 나눈 뒤 인생에 나타난 변화를 알렸다. 일하던 대형 약국 가맹점이 새 쇼핑센터에 문을 연 경쟁업체에 밀려 파산하자 그녀는 제약 대기업에 재취업을 해서 미국 내 여러 주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한 주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마을의 약국은 하나뿐이었다. 이전에 한 번도 그 약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약국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로 알아봤다. 그녀가 상상 속에서 그토록 명확하게 시각화하던 바로 그 약국이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약국을 운영하던 나이 지긋한 주인에게 이토록 놀라운 우연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주인은 은퇴할 때가 되었으나 3대를 거쳐 이어온 가족 회사인 약국을 대형 제약사에 넘기기는 싫다고 털어놓았다.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약국 주인은 메리에게 약국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메리는 약국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다. 약국의 젊은 새 주인이 된 메리는 가족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 왔고 약국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래된 큰 집의 계약금도 곧 마련했다. 이제 그녀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할 때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메리네 약국의 단골이다. 사업에서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수년 전 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상의 힘과
잠재의식에 관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의 중 나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어려움과 곤경을 마주했을 때 상상력을 현명하게 발휘한 방법을 설명했다. 괴테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상상 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친구 한 명이 자기 맞은편에 앉아 자기 말에 곧바로 답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친구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올바른 답이나 적절한 대안을 말해주는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괴테는 상상 속 장면을 최대한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구현했다. 강연을 수강한 어느 젊은 증권 중개인은 괴테의 기술을 써버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며 자신의 현명한 증권 추천 능력을 칭찬한 적이 있는 한 백만장자 투자자와의 대화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상상 속 대화가 진정한 믿음의 형태로 굳어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했다. 젊은 중개인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상상을 견고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표와 확실히 일치시켰다. 고객을 위해 돈을 벌고 고객에게 현명한 조언을 제공해 재정적 풍요를 돕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여전히 잠재의식을 활용하며 일하는 그는 업계에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고 최근 한 유명 금융지에 그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매번 낙제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봐요. 퇴학당하기 전에 미리 자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6세 소년 토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토드의 유일한 문제는 바로 태도였다. 그는 학업에 흥미가 없었고 몇몇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을 이용해 좋은 성적을 받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특정한 확언을 하루에 여러 번 외우기 시작했고 특히 밤에 잠들기 직전과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확언했다. 앞서 설명했듯 자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는 잠재의식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잠재의식이 기억 창고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내 잠재의식은 수업 시간에 읽고 들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는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내 잠재의식이 지닌 무한한 지성은 내가 구술시험이나 필기시험을 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내게 알려줍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보냅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이 성공을 비롯해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토드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크나큰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토드의 성적표는 A로 가득하다. 그는 성적이 우수한 자신을 선생님과 부모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여전히 상상한다. 자산 거래에서 성공하는 법. 자산을 거래할 때는 의식이 시동장치이며 잠재의식은 모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터를 가동하려면 일단 시동을 걸어야 한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힘을 깨우는 것은 바로 현재의식이다.
확고한 욕망, 생각 또는 이미지를 현재의식의 더 깊은 곳으로 전달하는 첫 단계는 긴장을 풀고 정신을 집중해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현재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집중하고 싶은 이성과 관련 없는 문제나 헛된 생각의 방해를 막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현재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욕망이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편안한 현재의식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내 잠재의식이 지닌 무한한 지성은 지극히 현명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며 내 예산에도 맞는 이상적인 집을 지금 바로 내게 보여줍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잠재의식에 넘겨줍니다. 나는 내 잠재의식이 내가 바라는 것의 성질에 맞게 반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성장의 법칙을 굳게 믿으며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절대적인 자신감을 느낀 채 내 바람을 드러냅니다. 학원에 대한 응답은 신문 광고에 나타날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 전해질 수도 있다. 혹은 찾고 있던 집을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눈앞에 곧장 나타날 수도 있다. 기도에 대한 응답 방법은 여러 가지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마음속 깊이 신뢰를 간직할 때만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주택이나 땅을 비롯한 자산을 팔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도 잠재의식이 지닌 무한한 지성을 믿는 접근법을 취한다면 필요한 답을 얻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보유하던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내가 쓴 기법이 있다. 내게 이 기술을 배운 부동산 중개인들은 현재 자기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나는 집 앞 잔디밭에 팝니다 간판을 세워놓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내 안의 나에게 물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으면 다음에는 뭘 할 거야? 그러자 내 안에 내가 답했다. 팝니다. 간판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지. 나는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더욱 자세한 시나리오로 발전시켰다. 땅에 꽂혀있던 간판을 뽑아 어깨에 짊어진 다음 집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쓰레기통에 간판을 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간판아, 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모든 일을 끝냈다는 만족감이 마음속 깊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잠들었다. 이튿날 한 남성이 내게 계약금을 지급하며 말했다. 이제 저 간판은 떼어내시죠. 더는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의 조언에 따라 간판을 뽑아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면의 행동을 따라 외적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실제 삶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이미지대로 펼쳐진다. 외부는 내부를 비추는 거울이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내면의 행동을 따른다. 부동산이나 토지 등 자산을 매각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다음 내용을 천천히 조용히 실감나게 확언하라. 이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이 집에서 살며
번영할 구매자를 무한한 지성이 내게 데려다 줍니다. 이 구매자는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는 내 잠재의식이 지닌 창조적 지성에 의해 내게 보내집니다. 이 구매자가 다른 집을 둘러볼 수도 있지만 그가 원하는 유일한 집은 바로 내 집입니다. 그는 내 집을 살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그를 내 집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딱 맞는 사람이고 시기도 딱 맞고 가격도 딱 맞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옳습니다. 지금 내 잠재의식에서 흐르고 있는 깊은 파도가 구매자와 나, 우리 둘을 영적 질서 안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도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집이나 다른 자산을 팔 때는 그 매물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잠재의식의 힘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경쟁심이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내 강연과 수업을 주기적으로 들은 마거릿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강연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마거릿은 매번 버스를 3번 갈아타며 편도 90분 거리를 이동해 강연을 들으러 왔다. 마거릿이 강연을 들으러 온 어느 날, 나는 일할 때 쓸 자동차가 필요했던 남성이 자동차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집으로 돌아간 마거릿은 내가 강의 시간에 설명한 기법을 실험해 봤다. 이후 나는 마거릿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마거릿의 동의를 받아 편지 내용을 여기에 공유한다. 저는 자기 개발에 성공하려면 자동차가 한 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사님의 강연을 꾸준히 들으러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 차를 장만하겠다면 제가 늘 갖고 싶어 하던 드림카인 캐딜락을 갖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차를 살 때 거치는 모든 단계를 상상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들어가 관심 있는 모델을 시승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캐딜락에 올랐다 운전하고 주차된 차 위에 덮개를 씌우는 장면을 비롯한 여러 심상을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 캐딜락이 제 차가 될 것이라고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캐딜락을 끌고 교수님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잉글우드에 살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캐딜락 한 대와 재산 전부를 물려주셨거든요. 성공의 열쇠는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 유명한 기업 임원 중 대다수는 성공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두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처럼 나도 지금부터 성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면 믿음과 확신을 기를 수 있다. 잠재의식의 성공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마음속 믿음과 인상, 신념을 밖으로 표현해야 한다. 성공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를 원한다. 스스로 선택한 일과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멋진 집에서 살고 멋진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영성으로 충만한 활동을 하길 원하고 잠재의식과도 자유롭게 교감하고 싶다. 우리는 삶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성공적인 임원이 되어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라.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에 정신적으로 참여하라. 이러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매일 밤 성공을 음미하며 온전히 만족한 상태로 잠들어라. 그러면 성공을 향한 생각이 마침내 잠재의식에 뿌리 내린다.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어라. 그러면 기도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성공은 성공적인 삶을 뜻한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평화와 행복, 즐거움을 느끼며 원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인도를 구하라. 그러면 인도받을 것이다. 특정 분야를 전문 분야로 삼아 다른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게 되도록 노력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다. 마음의 평화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다. 성공한 사람은 뛰어난 심리적, 영적 이해도를 갖췄다. 목표를 정확히 상상하면 잠재의식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생각과 느낌이 결합해 형성된 내면의 믿음이 나에게 작용한다. 끊임없는 상상에서 발현된 힘이 잠재의식의 기적을 행할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다면 고용주, 관리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승진을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현실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라.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행동까지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상상하라. 머릿속에서 이 상상을 자주 떠올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행복한 경험을 할 것이다.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내가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내게 알려줍니다. 라고 되새겨라. 부동산이나 토지 등의 자산을 팔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천천히 조용히 실감나게 확언하라. 이 집을 사고 싶어하고 이 집에서 살며 번영할 구매자를 무한한 지성이 내게 데려다 줍니다. 이 확언을 끊임없이 인식하면 내 잠재의식에서 흐르고 있는 깊은 파도가 그 확언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